안녕하세요. FN자산평가 김태준입니다. 강의 주제는 주식 관련채 평가 방법입니다. 목차로 첫째, 주식 관련채란 주제로 간략한 주식 관련채에 대한 소개와 둘째로 주식 관련채에 대한 평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평가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관련채란 주식과 채권의 특성을 모두 가진 하이브리드 형태의 매장인 상품으로 행사 가격 대비 주가가 낮은 경우 채권을 보유하고 반대로 주가가 높은 경우엔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식의 수익성을 갖게 됩니다. 발행사 입장에서는 액면이자율이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식 관련채의 유형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발행회사의 신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가 있습니다. 권리행사 시 전환사채와 교환사채는 사채권이 소멸되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사채권이 유지된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채권으로 대납하는 경우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과 채권이 각각 분리하여 발행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그 외에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채는 조기 상환 옵션과 주식 전환 옵션을 포함하고 있어 주식 관련채의 가치는 채권 가치, 주식 전환 옵션 가치, 조기 상환 옵션 가치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환 옵션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채권 가격이 하락이 예상될 때 투자자가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과 채권 가격이 상승이 예상될 때 발행사가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이 있으며 풋옵션의 경우 발행 금액 100% 행사가 가능하지만 콜옵션의 경우에는 계약 시 정해진 행사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식 전환 옵션은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 가격 대비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투자자가 행사하는 옵션입니다. 발행 금액 전부 행사가 가능하지만 콜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행사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관련채 평가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가격 결정 주요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 페리티가 있습니다. 주가 페리티란 주가를 행사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전환 가치를 의미하며 페리티가 높을수록 전환 가치가 증가한다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앞서 말씀드린 콜옵션에서 정해진 행사 범위가 있다고 하였는데 발행 금액 대비 콜옵션 행사 가능 금액의 비율을 사채 의무 보유 비율 또는 콜 비율이라고 합니다. 콜 비율이 존재하는 이유는 발행회사의 옵션 행사를 보상하기 위함이고 콜옵션이 종료되기 전까지 정해진 금액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콜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콜 비율만큼 주식으로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환 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동일한 조건에서 콜 비율이 높을수록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주식 관련채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평가 프로세스입니다. 먼저 주식 관련채는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는 일반 고정채권과 다르게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합니다. 네 가지 스텝으로 나누어 봤는데 첫 번째로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기 위해 기아 브라운 운동을 이용하여 미래 주가 분포를 생성하고 허라이트 모형을 이용하여 금리 분포를 생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생성된 패스에서 행사 가치와 보유 가치를 산출하게 되는데 행사 가치란 풋옵션, 콜옵션, 주식 전환 옵션을 행사하는 가치이며 풋옵션과 콜옵션은 생성된 패스에서 각 시점별 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가치이고 전환 옵션은 각 시점별 페리티가 행사 가치가 됩니다. 이제 보유 가치란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의 기대 가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각 패스별 행사 가치와 보유 가치를 비교하여 어느 시점에 어떤 옵션을 행사할지 아니면 보유할지를 결정하여 최적 행사 시점의 최적 가치를 산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각 패스별 산출된 최적 가치를 역으로 계산하여 현재 가치를 산출합니다. 간단하게 평가를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을 다음과 같이 풋 보장 수익률은 2%, 콜 보장 수익률 3%, 콜 비율은 30%, 행사 가격과 주가는 모두 만원이고 주가 변동성을 10%라 하겠습니다. 또한 주가의 상승 하락 확률은 50%로 동일하고
할인율은 5%로 고정하겠습니다. 보장 수익률은 단리로 계산하며 만기가 3년인 상품으로 풋옵션과 콜옵션은 매 1년마다 행사가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P는 풋가치, C는 콜가치, S는 전환가치, H는 보유가치를 의미하며 전환가치는 페리티 곱하기 만으로 정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이항트리로 설명을 할 건데 앞에 가정에서의 투입 변수를 이용하여 만원인 주가를 만기 시점인 3년까지 시뮬레이션 하면 13,498원부터 7,408원까지 생성됩니다. 생성된 주가 트리의 각 지점을 노드라고 표현하는데 각 노드의 행사 가치는 옵션을 행사했을 때의 가치로 S, P, C에 해당하며 S는 주가 트리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P와 C는 각각 2%와 3% 단위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유가치의 경우 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보유했을 때의 기대가치이므로 T는 이 시점의 첫 번째 노드에서 보유가치를 계산해보면 만기 시점에 행사할 수 있는 옵션은 없고 만기 상환이므로 2%로 3년 계산한 1,600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1,600원을 5%로 할인하여 계산하면 1,095원이 되고 이게 바로 보유가치가 됩니다. 이제 T는 이 시점의 첫 번째 노드에서 전환가치는 12,214원, 풋가치는 1,400원, 콜옵션 가치는 1,600원, 보유가치는 1,095원으로 이 중 12,214원인 전환가치가 가장 큰 값으로 결정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콜옵션 비율이 30% 존재하는 종목으로 12,214원의 70%, 1,600원의 30%로 계산한 11,729원이 행사가치가 됩니다. 이처럼 콜옵션이 존재하는 경우 전환옵션이 선택되면 행사가치를 재계산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노드별로 계산 방법은 동일한데 검정색 테두리로 최저가치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제 최적된 행사가치로 계속 계산하여 현재 시점인 T는 0시점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게 주식 관련체의 현재 가치가 됩니다. 평가 관련 주요 이슈로는 첫 번째, 행사가격 변경이 있습니다. 행사가격 변경이란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의 전환 옵션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최초 발행 시 결정된 행사가격을 최저 행사가격까지 조정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최초 행사가격의 70%가 최저 행사가격이 됩니다. 발생 사유로는 최근 주가가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하는 경우, 합병 등 주식 분할 등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행사가격 변경 후 주가가 다시 상승하면 최초 행사가격까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반영 기준은 공시 당일 반영하고 있으며 4시 이후 공시는 다음날 반영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사가격 변경 시 평가가격 변화에 대한 예시를 실제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가 하락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으로 1,800원에서 1,260원으로 변경된 EMW 10회차 전환사채가 있습니다. 4시 이후 공시로 14일의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2월 11일 평가를 보면 주가가 1,185원, 행사가 1,800원, 페리티가 0.65로 평가가격은 8,486원이었습니다. 14일의 평가를 보면 주가는 1,125원, 행사가는 1,260원, 페리티는 0.89로 9,519원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주가가 5% 하락하였는데 평가가격은 12% 상승된 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여도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행사가격이 하락하여 페리티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페리티는 24% 상승하였고 평가가격은 그 절반인 12%만 상승하였는데 이렇게 페리티와 평가가격의 차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행사가격이 변경된 후에도 주가 대비 행사가격이 낮은 경우, 콜옵션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이슈로는 옵션 행사가 있습니다. 옵션 행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 투자자가 행사하는 전환 옵션,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 풋 옵션,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발행사가 행사할 수 있는 콜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행사 후에는 행사 후 남은 발행 잔액과 콜 행사 가능 금액으로 콜 비율을 재계산하게 되고
이 재계산한 콜 비율을 이용하여 액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콜 비율을 재계산하는 이유는 옵션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권의 잔액 변동이 발생하는데 남은 잔액 대비 콜 행사 가능 금액의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콜 비율은 전환이 불가능한 비율로 전환 가치에 영향이 발생하여 가격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평가는 액면 단위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채권의 매매나 옵션 행사 등으로 보유 잔액이 감소하는 경우에 채권의 가치 변동은 발생하지만 채권의 평가 가격 변동이 없어 문의가 잦은 내용인데,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면 평가 가격이 11,000원으로 동일하고 보유 채권의 잔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변동하였을 때 보유 채권의 가치는 10억일 경우에 1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1억이 되고 5억일 경우엔 5.5억으로 감소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옵션 행사 유형별 행사했을 때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환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CB 발행 금액이 총 100억, 콜 행사 가능 금액이 25억, 콜 비율이 25%일 때 전환 가능 금액은 75억이 됩니다. 이 75억 중 75억을 전액 행사하는 경우에는 발행 잔액은 25억, 콜 행사 금액은 25억으로 콜 비율이 100%가 되고, 75억 중 일부인 50억만 행사했을 경우에는 발행 잔액은 50억, 콜 행사 금액은 25억으로 콜 비율은 50%가 됩니다. 이처럼 전환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콜 비율이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으로 풋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환 상환의 차이이며 채권이 소멸하는 형태로 발행 잔액 변화는 일치하여 전환 옵션 행사와 동일하게 평가합니다. 정리하면 전환과 풋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콜 비율이 증가하고, 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환 가능 범위가 줄어 전환 가치가 하락하고 평가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를 볼 건데, 마찬가지로 발행 금액 100억, 콜 행사 가능 금액 25억, 콜 비율이 25%라고 했을 때 콜 행사 가능 금액은 25억이고 이 중 25억을 전액 행사했을 경우에는 발행 잔액이 75억, 콜 행사 가능 금액은 없으므로 콜 비율은 0%가 됩니다. 또 25억 중 10억만 일부 행사했을 경우에는 발행 잔액은 90억이고 콜 행사 금액은 15억으로 이를 계산하면 콜 비율이 16.6%가 됩니다. 이처럼 콜 옵션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콜 비율이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 행사에 대해 정리하면 전환과 풋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콜 비율이 증가하고 전체 잔액 대비 전환 가능 범위 감소로 전환 가치가 하락하여 평가 가격이 하락합니다. 콜 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콜 비율이 감소하고 잔액 대비 전환 가능 범위가 증가하여 전환 가치가 상승하고 평가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렇게 주식 관련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